여러분, 상속세 개정되면 무려 %나 상속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상속세 논의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상속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사실 영상을 올려야 되겠지만, 요즘 제가 계속 제도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닥칠 그 세금에 대해서 미리미리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요즘 계속 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속세 과세표준 3배로 올리고 최고 세율은 50%에서 30%까지 낮춰야 된다. 그래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좋겠냐라고 봤더니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심 교수님이신데, 과거의 세율표가 어땠는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쭉 보시게 되면은 계속 올려놓을 건데, 세율표가 아주 많이 바뀌어요. 우선 과세표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물가상승률을 조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의 세율표, 다시 화면을 볼게요. 이 세율표가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 그 다음에 5억 원에는 20%, 그 다음 10억 원까지는 30%, 그 다음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초과되면 50%잖아요. 이게 무려 몇 년간 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24년입니다. 이제 24년 전에 음마아파트가 한 5억 원 했더라고요. 그때 과세표준이 5억 원인 상황이 아니죠. 왜냐면 기본공제도 그때는 5억 원이었기 때문에 5억 원 빼면 세금 얼마? 0원이었어요. 그 음마아파트가 지금 거의 25억, 30억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일반적인 일괄공제 5억 원 빼면은 얼마예요? 그걸 25억 잡읍시다. 5억 원 빼면 2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율 40%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8억 원이죠. 거기서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빼면 얼마예요? 6억 4천만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안채만 있는데 낼 세금도 없는데, 왜냐면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여러분들 통장에 혹시 6억 원이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많진 않죠. 일반적으로 주택 하나에 현금 얼마 2, 3천만 원 있고 돌아가시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그럼 그 2, 3천만 원으로 사실 상속 취득세 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오히려 그 주택을 팔아서 그 원주민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죠. 이 세율표가 24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반영 못하니까 조금 더 높여달라고 저는 많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뀌는 세율표,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과세표준 제일 낮은 구간이 얼마예요? 3억 원 이하잖아요. 그리고 세율도 좀 낮아졌어요. 6%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누진세율이 10% 단위로 올라갔잖아요. 10, 20, 30, 40, 50. 근데 이게 6, 12, 18, 24, 30으로 바뀌니까 조금 더 완화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도 넓어졌죠. 1억 원에서 3억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이 원래 1억 원에서 5억 원이었는데 3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간이 제일 많이 상속세가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 상속이 발생한 분들 중에서 엄청난 재벌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분들은 집 한 채 있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의 과세표준이 대부분 가장 렌즈가 많은 데가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예요. 결국은 이 구간이 제일 많을 건데, 이 구간에 대한 세율표가 12%로 확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시는 분들, 지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 대한 개편이 정말 아주 효과적인 것 같다. 원래 원 세율표로 보게 되면은 15억 원까지니까 거의 20%에서 40%의 렌즈 범위에 통하는 걸 12%로 낮추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제가 1억 원, 2억 원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원 세율표 보시게 되면은 1억 원일 때, 과세표준 1억 원일 때 산출세액 1,000만 원입니다. 근데 개정이 된 걸로 적용을 하면 6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럼 2억 원일 때 얼마냐? 3,000만 원 내야 되는데 1,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50% 이상 줄어들었죠. 3억 원일 때 원래 5천만 원인데 1,800만 원으로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들었어요. 5억 원일 때 그다음 9천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10억 원일 때 원래 2억 4천이었는데 1억 200만 원으로 5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15억 원일 때 기존에 4억 4천이었어요. 저는 이 구간이 가장 많이 절세가 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4억 4천만 원이었는데 산출세액이 개정되면 1억 6,200만 원으로 무려 63%나 줄어듭니다. 정말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저는 1억에 대한 개편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제가 20억, 25억, 30억, 100억도 계산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속재산을 전부 다 더해보세요.
거기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크게 두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 아니면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것도 전부 다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인 이외의자의 대표는 사위, 며느리, 손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혹시나 내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보험금 발생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퇴직금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도 놓치지 않고 그 상속 재산에 전부 다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 거 부동산이 지금 얼마인지 모른다. 이번 참에 자산관리 차원에서 내 부동산 가격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래 금액이 나왔으면 거기다 뭘 빼느냐? 채무를 빼야죠, 여러분들. 임대차 보증금을 빼거나 근저당권이 있으면 근저당권을 빼거나,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 있으면 신용대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감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은 일정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0억 원만 우선 빼봅시다. 왜냐면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니까. 일괄 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 추가돼서 10억 원, 배우자 없으면 5억 원, 이렇게 차감시켜 보세요. 그 금액이 여러분,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그 과세 표준을 원 세율표와 그 다음에 바뀐 세율표에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상속세, 아, 내가 개정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큰 세금을 내는구나. 근데 개정이 돼서 1억에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한번 인지해 보시고, 혹시나 개정이 안 됐을 때는 미리미리 그러면 차라리 증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가져보시는 오늘 영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